검경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에 대한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저희는 신천지 전직 간부로부터 국민의힘 당원 가입 명부 파일을 입수했습니다. 최근 5년간 최소 5만 명의 교인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는 것이 이 간부의 주장입니다. 명부엔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주민등록번호도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당원 모집에 필라테스라는 작전명까지 붙었습니다. 정혜성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경기 과천에 있는 신천지 요한지파 건물입니다. 서울 사당과 과천 등을 담당하는 요한지파는 신천지 12지파 중 본부격입니다. JTBC는 요한지파에서 국민의힘 당원 가입에 개입한 전직 간부 이모 씨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했습니다. 2023년 5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총회에서 지시가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22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됐고 23년엔 당권 경쟁이, 24년엔 총선이 있어 신천지는 23년을 중요한 기회로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관련 내용을 여러 차례 물었지만 신천지 측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장동혁이 왜 단식하는지를 몰라요. 정확하게는 민주당을 향한 통일교 특검만 해라. 그리고 민주당 공천원금만 특검을 해라. 요 고집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정확한 워딩을 못해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하면서 민주당만 공격해야 된다. 조사해야 된다. 이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어쩝니까? 이게 이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특검은 통일교 특검 받겠다. 사이비 특검으로 가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사이비가 국가를 갖다가 쥐고 흔드는 걸 못 보겠다. 이거였는데 신천지를 절대 못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JTBC 보도로 내란당의 신천지가 5만 명이 가입을 한 게 명부까지 나와버렸다면서요. 네, 이른바 이제 신천지의 필라테스 작전과 관련된 보도였습니다. 그 서울 뭐 사당, 과천 이런 데를 담당하는 데가 이제 신천지 12지파 중에서 요한지파인데 2023년부터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직접 지시를 통해서 네. 할당량까지 배당이 돼 있는 국민의힘 책임당원 가입운동을 네. 했다라는 거고 그 이제 뭐 가입 명단 파일 뭐 이런 것들도 JTBC가 확보를 했고 네. 뭐 가입 그 독려를 할 때 직접적으로 얘기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필라테스를 가입하는 것처럼 꾸민다든지 네. 뭐 빨간색 당 뭐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교보다 더 큰 게 나와서 실체적인 명단이 나와버렸거든요. 이게 명단만 제조하면 딱 끝나는 건데 자, 그 인터뷰한 그 신천지 간부 얘기 한번 들어보죠. 이번에는 좀 특이하게 단순히 당원 가입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당비를 납부하는 뭐 책임당원, 뭐 권리당원, 뭐 그런 그 당원으로 가입을 시키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고 제적이 약 300명 정도 됐었는데 저희 지역에서 목표로 그 가입을 시켜야 되는 할당량이 150명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하셨나요, 당시에? 당시에 목표를 달성을 했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지 말고 빨간색 당, 빨간색으로 가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유적으로 지금부터 당원 가입시키는 이 프로젝트는 내부 은어로 필라테스 동호회 회원 가입을 하는 것처럼 최소로 잡았을 때 5만 명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2년 대선 그 전부터 당원 가입이 됐었던 거고.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정필승 변호사가 이제 민주당이 단식을 시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썸네일도 그걸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 저거 뉴스 더 키워야 되는데 얘들 이거 외면 못 할 텐데. 아니 근데 사실 민주당은 단식할 필요 없어요. 그냥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그렇습니다. 그 법안 통과시키면 돼요. 민주당. 법안 통과시키면 됩니다. 특검 법안 올라가 저는 있고. 이거 보면서 네. 법조인으로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였시오? 뭐냐면 오히려 그냥 다른 흔적 없이 당원 모아 우리 그 정치력을 보여줘야 돼라고 했으면 오히려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 딴에는 비밀을 유지할 목적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예. 오히려 비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이야기도 하지 말라 말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하면서 자기네들의 행위 자체가 국민들이나 집단의 정상적인 정치 행위가 아닌 위법성을 전제한 행위라는 걸 자인해버리고 있어요. 아, 그런 것들이. 예, 오히려 예를 들어서 우리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정치적으로 힘을 내자.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그건 그래요? 정치적 행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치적 행동을 통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관찰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그
억지로 당원 가입을 독려해도 그러니까 억지로 당원 가입을 독려하면서도 이게 억지 수준인지 동료 수준인지를 구별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렇겠구나. 예. 근데 이거를 자기네들 나름대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자기네들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는 흔적이 나와버림으로써 이 행위 자체가 위법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불법한 목적으로 했다는 걸 너무 쉽게 입증할 수 있는 구조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이 처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 처벌은 굉장히 크죠. 정당법 위반일 수 있기 때문에 뭐 처벌 뭐 어떻게 우리 만희 씨 가입한 사람이 처벌을 될 것인지 현재로서는 처벌 부분을 이야기하기가 조금 어려운 게 지금 이제 이야기는 이만희가 뭐 이렇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과정에서 뭐 국민의힘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윤석열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이거에 따라서 규모가 워낙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근데 이제 단순히 정당법으로만 의유를 한다고 해도 이 정도 수준 되면 실형 피하기는 어렵죠. 실형도 문제지만은 이 종교단체 해산하는 거, 네. 그 혜택 다 없애버리는 거, 이게 크잖아, 사실은. 그렇죠. 그게 크죠. 그런데 뭐 정필수 변호사님도 그 부분을 짚으신 건데 이제 단순히 뭐 신천지한테 뭐 손해를 입혀준다, 뭐 얘네가 뭐 감옥을 간다 만다, 뭐 이런 처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훨씬 중요한 거는 통일교 사건하고의 연장선상이거든요. 네. 대통령도 강조하듯이 우리 헌법상 강조하고 있는 정치와 종교의 명확한 분리를 침해한 사건이고 이거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 정당이 제대로 된 민주적 정통성 하에서 그렇지. 민주적으로 운영된 정당이 맞느냐. 그렇지. 우리가 좀 들여다보니까 통일교도 들어와서 이놈 저놈 들어와가지고 이 경선에 개입하고 저 선거에 뛰어들고 사실상 정치하고 종교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특정 종교 단체가 이 정당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뭐 신천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문제인 거예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은 그냥 사이비 종교 집단들이 들어와가지고 휘저어버릴 수 있는 정당이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당이다. 심지어 그렇게 해가지고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 그렇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완전히 근데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윤석열의 올인을 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시기상으로나 그 주변의 정황으로 다 나왔어요. 2023년 5월 윤석열 당선 이후죠. 이때도 막 동료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가입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총선에 영향력을 미치겠다. 단순히 그냥 뭐 국민의힘을 밀어주고 주자 이거면은 당원으로 가입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거는 공천에 영향을 끼치겠다는 거거든요. 책임당원으로 가입한다는 거는 당내 선거에서 자기네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고 네. 시기가 이제 2023년부터라는 얘기는 김기현 지도부가 만들어지던 그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로 개입했을 가능성. 김건희가 개입한 시기하고도 같고. 그러면 사실상 이제 통일교랑 거의 같은 목적으로 얘네들이 움직였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렇지. 그러면 그때 전당대회는 제대로 된 전당대회였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느냐. 와. 지금 몇만 명, 몇천 명 단위의 당원들이 한 사람한테 몰아주기를 해버리면 네. 뭐 5만 명 이상이라고 이 사람은 주장을 합니다만 실제로는 어떤지 몰라도 근데 그때 이제 국민의힘 책임당원 보니까 한 8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80만 명 조금 안 되는 그 당시. 78만 명 뭐 이 정도인데 그럼 한 7, 8%를 움직일 수 있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책임당원이 전체 투표를 하지도 않는데 그 중에서도 7, 8%를 움직일 수 있으면 당락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당대표를 바꿀 수 있다. 거기다 통일교까지 넣으면 더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뭐 지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 것도 있지만은 국힘에 요구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 어디에 좀 해주시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통일교 지분으로 뺏지다 애는 누구더라 이런 얘기도 나돌았었고요. 그럼 지금 궁금한 겁니다. 신천지 목수는 몇 명이 달았고 통일교로는 몇 명이 달았는지 누굴까? 굉장히 궁금합니다. 일단 목소리로 봐서는 장동혁이 제일 의심스럽긴 한데 아무튼 어떤 인물이 이 사이비의 몫으로 들어왔는지 이것도 재밌겠다. 이걸 특검을 해야죠. 물론 통일교도 특검을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장동혁은 이거 안 된다고 단식을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고 있는 상황이니 이 뉴스가 커지면 커질수록 장동혁한테는 좋은 거예요. 장동혁은 출구 전략이 될 수 있어. 상황을 보니 안 될 것 같습니다. 다 받겠습니다. 단식 끝. 뭐 이게 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자, 아무튼 뭐 자기들이 이렇게 해왔던 거 신천지도 문제지만 요거는 이 국힘 내란당에 큰 문제거리가 생겼다라는 말씀. 아무튼 당명 바꾼다니까 이쯤 됐으면 당명은 지분에 따라서
신천지 통일당이 됐든 통일 신천지당. 통일 신천지. 예, 지분에 따라서 앞에 놓으면 될 것 같다. 야, 주로 부르기도 좋네요. 통신당. 괜찮네. 통신당, 신통당. 신통당. 신통하네요. 너무 좋은 아이디어 준 것 같아. 신통하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재미난 얘기. 내일입니다.